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지만 제2의 황금 세대를 내세워 2022년 월드컵을 노리고 있는 국가대표 노르웨이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욤네 야스테인입니다. 골키퍼엔 36살의 노장이자 헤르타 베를린에서 2019년까지 주전이었던 욤네 야스테인이 있지만 2020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슈볼로프가 오면서 주전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190cm의 큰 키에 반응 속도는 수준급입니다. 2018년 노르웨이 올해의 선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던 야스테인은 간혹 나오는 대형 실수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에는 오마르 옐랍델라위. 1991년생인 옐랍델라위의 부모님은 모로코계지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난 노르웨이인입니다. 옐랍델라위는 2015년 올림피아코스 소속으로 리그와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고 그해 올해의 노르웨이 선수에 선정됩니다. 여러 클럽들이 그를 노렸지만 그는 2020년 터키 갈라타사라이행을 선택을 합니다. 노르웨이 국대에선 7년간 부동의 라이트백으로 활동 중입니다. 왼쪽 수비에는 마르틴 르네스입니다. 옐랍델라위가 갈라타사라이로 오게 되면서 백업으로 밀려난 비혼의 선수. 국대에서도 오른쪽 수비수 자리를 옐랍델라위에게 내주면서 그는 왼쪽 수비수로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갈라타사라이에서 주전보다 백업으로 경기에 더 나서고 있는 그는 국대에서도 노쇠한 왼쪽 수비 라인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으로는 크리스토퍼 아에르입니다. 34살의 주장 레니기우스넨이 이젠 나이가 많지만 그를 이을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셀틱의 크리스토퍼 아에르. 196cm의 엄청난 키를 자랑하는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리버풀과 아스날의 주시를 받아왔고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는 평입니다. 1998년생으로 노르웨이 수비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죠. 2017년부터 노르웨이의 국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라이르 베크 감독은 아이슬란드를 유로 2016의 돌풍의 팀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축구 역시 역습 축구로 만들 구성을 하고 있고 아이르가 가진 빌드업 능력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키 때문에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두루 소화 가능한 아이르는 2016년 셀틱으로 이적을 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셀틱의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 압도적인 제공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커팅 태클까지 발기술도 상당한 편입니다. 다만 거친 플레이 때문에 카드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닐 맥켄은 아이르를 가리켜 마치 카프를 연상시킨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22살이지만 뛰어난 빌드업 능력과 무서운 자질로 빅무대 진출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으로는 하바르 노르트베이트. 스페인과 스웨덴전 아이르와 함께 중앙 수비를 책임졌고 눈부신 수비력을 보여준 노르트베이트는 유스 시절 아르센 벵거 감독의 유망주 정책으로 아스날에 입단을 했고 맨헨글라드 바흐를 거치면서 커리어에 꽃을 피웠으며 최근 호펜하임에선 백업 멤버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맨헨글라드 바흐에서 전성기를 누린 노르트베이트는 이제 나이도 들고 30살을 넘겼지만 그래도 아직 노르웨이 대표팀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산데르 베르게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280억에 이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베르게는 1998년생의 젊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신장 크기만 195cm입니다. 2019년 EPL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셰필드에 2020년 합류했지만 셰필드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 노르웨이 국대는 19살에 데뷔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았고 수비와 더불어서 나름 공격적인 능력까지 겸해 셰필드에서 공수 경장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대에서도 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으니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마티아스 노만입니다. 2019년부터 노르웨이 대표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노만은 2020년 노르웨이 국대 6경기 중 4경기를 선발로 나선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베르게와 함께 더블 보란치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 그는 국대 출신 선수 중 몇 안 되는 러시아 리그 출신입니다. 러시아 1부 리그 로스토프에서 활약 중인 그는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중원의 살림꾼으로 든든하게 동료들의 뒤를
받쳐주는 선수입니다. 간혹 베르게가 공격적으로 뛰쳐나갈 시에 이를 커버해주는 능력도 탁월하죠. 로스토프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인 만큼 향후 활약에 따라서 빅리그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왼쪽 윙어에는 모하메드 엘리누시입니다. 중원에 195cm가 넘는 장대 미드필더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공격의 천병으로 노르웨이 국대에서 활약 중인 엘리누시는 모로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노르웨이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2018년 사우스햄튼으로 236억에 이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당시 도르트문트나 볼프스부르크 등의 관심도 받은 그였지만 두산 타디치가 아약스로 떠나면서 빈자리가 생긴 사우스햄튼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첫해 사우스햄튼에서 적응 실패로 셀틱으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지만 2020-21 시즌 왼쪽 날개로 출전해 완전히 부활했고 2020년 노르웨이 국대 3경기에 왼쪽 윙어로 선발로 나서 공격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에는 마르틴 웨데가르드입니다. 왼쪽에 엘리누시가 있다면 오른쪽은 15세의 나이에 노르웨이 역대 최연소 국대 데뷔했던 웨데가르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 성장이 뜸했죠. 그러다 2018년 네덜란드 리그 헬렌벤과 비테스에서 임대 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다시 국대에 부름을 받습니다. 레알 소시다드 임대 생활을 통해서 빅리그 검증까지 끝낸 웨데가르드는 다시 원 소속팀 레알에서 뛰고 있습니다. 클럽에선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국대에선 오른쪽 날개로 나서고 있고 지난 2020년 3경기에 나와서 3골을 기록해 노르웨이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이 질라탄 의존도가 극에 달했던 것과 달리 노르웨이는 폴란드에게 날개를 달아줄 특급 도움이 웨데가르드가 있습니다. 공격수에는 조슈아 킹이 있습니다. 2012년에 국대에 데뷔한 조슈아 킹은 나름 노르웨이 국대 50경기나 치른 잔뼈 굵은 공격수입니다. 2015년부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던 그는 본머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고 매년 리그에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려준 선수였습니다. 본머스가 2부 리그로 강등되었던 2020년 그는 팀을 떠날 수가 있었지만 본머스는 웨스트햄의 200억 제시에도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본머스는 2020-21 시즌 전반기 2부 리그 4위로 마쳤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 1부 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대에서 조슈아 킹은 스트라이커,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등 다재다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조슈아 킹의 A매치 기록은 5골 3도움, 2019-20 시즌 터키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최근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쉐를로트가 국대 경쟁 상대로 떠올랐지만 분데스리가에서 12경기 무득점을 이어가면서 국대에선 킹이 좀 더 중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노르웨이 역대 최고의 공격수라 칭송받는 숄샤르가 챔스에서 넣은 골은 20골, 홀란드는 20살임에도 벌써 챔스 16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A매치에서도 그의 사정없는 골 폭풍은 이어졌고 2020년 10월 루마니아전에서 첫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메시 호날두 대단에 이어서 음바페 홀란드 대전이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괜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부상으로 결장 중인 홀란드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1승 1무 2패로 부진에 빠지면서 그의 빈자리를 실감케 했습니다. 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전 헤트트릭을 했지만 홀란드 없이 치른 리벤지 매치에서 0대3으로 대패한 노르웨이. 2022년 월드컵의 유럽 예선이 2021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터키와 같은 조에 묶였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노르웨이는 어느 때보다 강한 팀이 되었고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독일 축구의 영웅으로 카리스마, 몸싸움, 득점까지 팔방미인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